바로 할게요. 저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특히 저는 NLP 쪽을 모르기 때문에 CV 쪽 위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문제인 게 저도 오늘 발표를 무려 2개 하고 왔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약간 만드는데 부족해서 제가 옛날 기억에 의존해서 거의 만들어가지고 약간 제가 약간 틀린 말 할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셋을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데이터 얻기 쉽겠지만 특히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또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이미지지만 약간 다른 류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 이미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색깔을 바꾸다든가 아니면 뭐 대비나 대조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저렇게 맨 밑처럼 플립을 한다든가 로테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 리얼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원래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 오버피팅을 방지한다 하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제 승현님이 발표하셨던 세미 슈퍼바이즈드나 아니 뭐 셀프 슈퍼바이즈 그런 러닝에서도 많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너프 저번에 이제 지상님이 발표하셨던 너프라든지 제가 발표했던 뎁스에서는 지오메트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좀 적용하기 힘든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 태스크에 따라서 좀 특정한 어그멘테이션을 넣어줘야 돼. 제가 사실 실수로 한 게 PPT로 가져왔어야 됐는데 이게 원래 움짤이거든요. 뭐 어쨌든 포토메트리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 형태를 유지하고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컬러 지터링 방법인데 어쨌든 약간 색깔에 노이즈를 주면서 하는 방법이 이제 포토메트릭 어그멘테이션 부분이고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컷아웃처럼 일부분을 잘라서 0으로 채운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숫자로 채운다든가 아니면 뭐 플립하는 방법 아니면 로테이션 하는 방법. 그래서 크게 보통 어그멘테이션을 말할 때는 2가지 종류로 포토메트릭 어그멘테이션 아니면 지오메트릭 어그멘테이션을 말하고요.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컴믹스라고 이제 2개의 이미지를 약간 투명도를 줘서 그냥 뭐 하나 이미지에 0.4를 곱하고 하나 이미지에 0.6을 곱해서 그거 2개를 더한 것이 이제 믹스업 방법이고 아니면은 일부분을 잘라서 섞는 방법이 이제 컴믹스 방법. 뭐 컷아웃은 아까 말했고 그리고 뭐 사실 그냥 어떤 논문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 어텐티브 컴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중요한 부분에 뭐 알아서 잘 그냥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이제 어텐티브 컴믹스 같은 건 어차피 잘 안 쓰고 많이 써봐야 컴믹스까지만 좀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컴믹스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거의 컷아웃까지만 쓰기도 하고 제너러티브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것도 제너레이션 하는데 많은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오토 어그먼트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 어그멘테이션 쪽에서 첫 번째 아마 정책 관련 논문인데 오토 어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일부만 가져와서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랜덤으로 적용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어쨌든 매트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따른 매트릭을 측정하면서 강화학습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을 이제 매트릭으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 데이터셋을 처음에 얻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만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강화학습을 돌리면은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성능도 잘 오르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예전에 많이 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많이 성능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렌더 어그먼트라는 방법인데, 그냥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줬는데 오토 이 방법보다 훨씬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랜덤으로 주니까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각 이미지에 따라서 랜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저기 이제 컬러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n이랑 m이 있는데 n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쓸 것인지, m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이미지에 대해서 줬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AA가 오토 어그먼, 아까 위에서 봤던 오토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른쪽이 랜덤 어그멘테이션인데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해요. 좀 더 훨씬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렌더 어그먼트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렌더 어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토치 비전에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냥 토치 비전에서 어그멘테이션 그냥 가져올 때 그냥 렌더 어그먼트도 바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현하기도 쉬워서 나중에 뭐 챌린지 같은 거 할 때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거여서 심CLR 같은 방법에도 이제 승현님이 어제 발표해 주셨지만 뭐 어그멘테이션 많이 쓴다고도 하고, 또 이제 모코랑 그 심CLR을 발전한 모코랑 심시암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 두 개도 역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각각 똑같이 심CLR과 비슷하지만 약간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궁금하시면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많이 쓰는 논문들이어서.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어요. 그게 픽스 매치고, 어제 약간 질문으로 나왔던 건데, 픽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기존보다 적게 쓰는 한 1%, 10%그 정도 쓰는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는 라벨이 있는 거고 나머지 90%는 라벨이 없는 건데, 라벨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이렇게 말 이미지가 있으면은 하나는 조금만 어그멘테이션을 주고 하나는 세게 어그멘테이션을 줘요. 저 세게 어그멘테이션 주는 거는 아까 봤던 랜드 어그멘테이션을 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흘리면은 얘네 둘의 라벨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 그거를 이제 로스로 줌으로써 라벨이 없는 것도 학습을 해주고, 라벨이 있는 것은 그냥 GT 라벨을 줌으로써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픽스 매시입니다. 뭐 기존 슈퍼바이즈드 방법보다는 라벨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또 수도 세그에서도 쓴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발표한 이유도 이게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논문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닥 막 획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도 어그멘테이션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져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유도 이 논문 준비하면서 많이 읽어봐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하나 빼먹었네요.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뭐 앨범멘테이션 쓸 수 있고 토치 비전도 똑같단 말이에요. 왼쪽이 토치 비전이고 오른쪽이 앨범멘테이션인데, 토치 비전은 PIL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앨범멘테이션은 넌파일 기준으로 하는 애여서 각각 그냥 편하신 대로 쓰면 되시고, 토치 비전 저렇게 트랜스폼스 점 렌더 호리존털 플립 같이 쓰잖아요. 렌더 어그도 그냥 트랜스폼스 점 렌더 어그먼트라고 쓰면은 바로 렌더 어그먼트도 적용하니까 나중에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앨범멘테이션은 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할 수